PC방 창업? PC방 창업을 해도 되나? 네. 안 되나?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그냥 서슴없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자면 사실 최근에 정말 이제 저 주변에 폐업한 사람이 이제 한 3팀 있죠. PC방 폐업하는 게 이제 두 군데는 한 사람 110대, 그 다음에 220대. 이렇게 세 군데가 다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했죠. 근데 사실상 그분들이 폐업한 가장 큰 이유는 저 같아요. 시설 재투자. 재투자도 중요하지만 상권에 따라서 내 생각은 뭐 상권에 예를 들어서 PC방이 한 3, 4개가 있어. 네. 그러니까 찢어먹기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뭐 예를 들어 100명 있는데 이 100명이 4군데에서 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한 군데 장사 안 되다가 없어지려고 해. 네. 그럼 네 생각은 요거를 인수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가면 놔둘 건지. 이것도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저는 재투자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접었느냐 이건데 PC방 초기에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했던 100대, 110대, 220대 이렇게를 하셨지만 그 정도 규모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얘는 4억, 5억이라는 거죠. PC값만 해도 요즘에는 뭐 대당 100만 원, 110만 원을 잡아야 되니까 워낙 이제 고사양이다 보니. 근데 이 비용을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한 2, 3년 이제 예전 같았으면 3, 4년 정도 운영을 해서 운영 수익이 나왔을 때 거기서 플러스 알파의 얼마를 이제 부품 일부 교체 개념으로 가서 그렇지. 맨날 옛날에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걸 계속 유지 운영을 해 나가는 방식이었다라면 이제는 이제 통가리가 답인 거고 통가리로 PC 본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다시 100만 원, 110만 원의 이제 비용에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기에는 기간이 짧아진 거잖아요. 업그레이드 기간이. 왜냐면 고사양 게임이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갈 거냐 아니면 지금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냐. 근데 이 주기가 짧아지니까 내가 완전히 초기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또다시 투자를 하고 이걸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근데 이 타이밍을 놓쳐서 경쟁사가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그럼 나는 도태되는 거고 결국엔 여기서 이제 그냥 딜레마에 빠져서 문을 닫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서 그 세 팀을 봤을 때 다 좀 안타깝기도 했고 왜냐면 워낙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두 군데는 원금 회수를 다 했어요. 원금 회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폐업을 하긴 했는데 한 군데는 엄청난 손해를 봤죠. 거의 뭐 4억 넘게 5억 가까이를 투자를 해서 건진 게 1억도 안 되니까 그렇게 봐서 저는 해도 되나 싶으면 저는 안 하는 게 오히려 PC방을 그래서 안 하는 게 그리고 그 정도 투자 비용이라면 할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굳이 PC방이냐.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재투자 비용이 너무 큰데 그 돈을 이게 단기간에 뭐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3, 4억을 다 뽑고 그 다음에 1년을 더 투자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가지고 재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러면 계속 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도 마찬가지 내가 돈이 4억에 5억을 갖고 있어. 그걸 뭐 어떤 창업을 하고 싶어 막 알아보는데 음식점 요리해야 돼. 어? 네. 조리사를 뽑아야 돼. 금액이 비싸. 난 잘 몰라. 근데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네 내가. 어?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글쎄요. 이게 조금 일반적인 얘기로 보면 사실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 요리할 줄 아는 사람보다 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편하잖아. 그런 건 있죠. 왜냐면 요즘 노하드 시스템 때문에 알아서 관리가 다 되고 이제 PC 전문가나 PC 관리자가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렇지. 건 쉽게 좀 오토로 접근할 돌릴 수 있고 요즘은 선불 기계로 다 돼 있고 네. 알바도 뭐 옛날에 한 100대 있으면 기본 아르바이트 직원이 기본 3명은 있어야 돼. 그렇죠. 맞았잖아. 네. 왜냐면은 자리도 치워줘야 되지, 계산도 해야 되지, 한 명은 안 돼. 지금은 한두 명이 충분해. 노하드 시스템에다가 근데 선물 기계가 있잖아. 네. 인건비 그나마 옛날보다 많이 줄었잖아. 내가 한다 그러면은 PC방 할 것 같아, 나는. 그게 근데 이게 계산상 지금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계산해 놓은 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계산상 사실상 그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했으면
100% 자기가 돈이 있어서 3, 4억이나 뭐 그 이상의 4, 5억 정도 되는 돈이 내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이걸 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라면 모르겠지만, 대다수는 사실 PC를 담보로 한 리스, PC를 리스로 돌려가지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리스에 대한 이제 금리가 싸야 캐피탈 14%에서 뭐 21% 사이 뭐 이 정도 나가는 거지만, 억대에 대한 돈이라서 이걸 투자하고 나간다고, 그럼 결국에는 사실 이거 갚다가 끝나는 거죠. 이제 원금 회수는 둘째 치고 이거 갚다 허걱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 내가 지금 10년 넘 동안 PC방을 슈퍼바이저부터 시작해서 다 해봤지만, 네. 실적으로 맨 처음에는 PC방이 최초로 나올 때 인테리어도 없고 그냥 PC, 그냥 책상에다가 컴퓨터만 놔둬서 시간당 3,000원, 5,000원이고 했단 말이에요. 네. 20살 좀 넘을 때, 네. 20살 좀 넘을 때 PC방에 뭔가 들어가는데 스타크래프트가 나와서 친구들이랑 완전히 빠져서 시간에 3,000원짜리.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근데 옛날 비하면은 지금 먹거리도 많이 개발됐고 시스템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나는 PC방 창업을 해도 되나? 어느 노하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근데 그 노하우에 대한 부분이 사실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PC방 쪽.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물론 형님이랑 저랑 이제 PC방 프랜차이즈 이제 거기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할 때는 PC에 대한 기술도 알아야 되고 손님 관리, 그다음에 이제 그 매출 관리도 하고 매출 관리를 하기 위한 이제 툴에 대한 이제 이해도부터 여러 가지를 되게 많이 이제 요구를 했다라면, 이제는 진짜 노하우 시스템이 뭐 패치부터 뭐 알아서 그냥 다 돌려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이제 많이 없어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손님을 응대하고 손님을 이제 계속 단골을 잡기 위한 노력 자체도 거의 그냥 단절된 거죠. 선불기계에 의해서 손님이 알아서 요금 내고 들어가서 알아서 딱 가니까 자리만 치우고 거의 먹거리 시장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슈퍼바이저 때는 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이벤트를 계속 개발했단 말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앞에 기계에 꽝이나 뭐 추억의 뽑기나, 네. 뭐냐 10,000원짜리 뭐 정액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추억의 뽑기 한 개를 뽑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이벤트나, 아니면 주사위 게임이나, 아니면 사장님을 이겨라, 뭐 네.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에서 그냥 고객이랑 좀 뭐라 그럴까 소통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게 많이 없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냥 말 그대로 오토죠. 오토 손님들 들어와서 손님이 알아서 셀프로 다 하고 먹거리만 갖다 주고. 그렇지. 이제 그냥 뭐 좋은 말로 레스토랑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사실상 그냥 이제 먹는 장사로 개념이 좀 바뀌었으니까. 근데 원초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저 진짜 PC방 창업을 지금 요즘에도 할 만한가? 솔직히 형님이랑 저랑 PC방에서 10년을 넘게 종사를 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힘들다. 라는 거죠. 한다라면 진짜 예전 같은 이제 예전에는 정말 많은 연구를 하고 손님을 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 그렇지, 개발부터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건 요즘엔 그런 노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제 돈 싸움인 거죠. 그렇지. 사양 자본력 싸움. 네. 인테리어 아니, 잘 됐던가, 아니면 컴퓨터 사양을 좋게 했던가.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보급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래픽 카드에 이제 60 버전을 써도 무난하게 모든 게임 대부분 다 돌아가는데, 이제 사양 경쟁이 돼버리니까 이제 80까지 쓰는 금액 차이가 3배인데 이거까지 쓰는 상황이 이제 자꾸 발생이 되니,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계속 재투자해가면서 이제 의학을 질러서 주변에 있는 경쟁사들 다 이제 쫓아내고, 예전에는 물론 또 대수 싸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또 대수 플러스 이제 사양 싸움까지 가서 이제 다 그렇게 독식하는 체제로 가면, 어지간히 돈이 없고 좀 자본력이 부족해서 대출까지 끌어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극구 말려야 된다 이거죠. PC방은 하지 마라. 굳고 말린다. 대출금을 땡기고 뭐 해서 네. 창업을 할 바에는 나는 컴퓨터를 좀 알기 때문에 이벤트나 무슨 좀 먹거리, 옛날 같은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네. 고객이랑 소통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될 것 같기도 해. 그럼 나도 뭐 예를 들어서 단골 가게나 음식점 가면은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 주면 여기 한 번 더 간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형님이나 저나 하면 잘할 것 같아요. 우리 10년을 여기서 좀 뭔가 해왔잖아요. 그렇지. 젊은 날을 여기서 다 보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성공할 거냐? 그래서 쉽지 않다 이 얘기죠. 이 사업은.
PC방은.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지. 그죠.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들 이걸 보고 있을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그건 거잖아요. 얘네들은 노하우 없이 전문성 없이도 창업이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메리트로 지금 이걸 광고를 하고 가맹점을 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했을 때 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본사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와 본사가 갖고 있는 이 노하우와 그 다음에 그 교육 시스템인 거죠. 운영 매뉴얼 이걸 전수해주는 조건으로 가맹을 하고 그에 대한 교육비 가맹비를 받는 시스템인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돌아가는 게 이게 지금 교육받을 일이고 이게 가는 일이냐. 그러니까 개인 PC방들이 여러 가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 너도 나도 가맹 사업 본사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경우도 많은 거고 이제 그렇게 또 시작된 가맹 본부에 가맹비를 주고 맡겼을 때 물론 인허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이런 걸 다. 네, 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개인 사업을 선호하는 업종이 PC방이잖아요. 프랜차이즈를 가는 것보다 외식업은 음식에 대한 노하우나 어떤 조리에 대한 레시피 교육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를 이제 가지만 사실상 PC방은 이런 노하우가 너무 없다 이거죠 요즘에. 그래서 저는 굳이 개인 창업으로 많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PC방을 이게 해도 되나? 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해요. 나는 된다. 그러면은 지금 아이템을 선정을 안 하고 한 자본금 4억이 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나 인맥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게끔 해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추천을 한다라면 PC방은 노. 그럼에도 나는- 불구하고 하겠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거를 좀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시작부터 PC방은 아니다 이거는 거저먹을 마인드다. 그냥 편하니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는 장사하지 마라. 이거는 맞아. 저는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아니 싶은 근데 거예요. PC방을 떠나서 모든 업종은 네. 앉아서 돈 벌려고 할 생각하면 안 돼. 그렇죠. 또 외식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식 사업도 요즘에는 봉지를 뜯어서 그냥 붓기만 하면 조리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업은 정말 자기의 노하우나 어떤 좀 정성이나 이런 고객들이 아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오래 못 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요즘 더 오토잖아 다. 동서 노래방도 다 오토야. 아래부터 한 명에서 돈만 넣으면 되니까. 네. 어? 어제도 왔다 갔지만 사람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바글바글. 근데 너무 지저분하고 맞아. 동전 노래방 그 코인 노래방은 다음에 한번 그 얘기를 좀 네, 한번 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왜냐면 그것도 할 얘기가 좀 되게 많을 거예요. 나도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내가 이거를 다 해봤기 때문에 네. 동전 노래방도 다음번에는 동전 노래방. 네. 지금은 일단 이거 이제 PC방을 얘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뭐 원래 그 지인이랑 저랑 이제 같이 준비하던 사업을 가지고서 그 지인이 혼자 지금 운영하는 거지만 국내 시장은 재미없다. 태국으로 갔죠. 그래서 이제 추후에 기회 되면 이제 태국 진출 PC방 진출설 그걸 썰을 한번 이제 풀어드릴 텐데 진짜 그것도 나중에 그것도 할 말이 정말 많거든요. 태국 진출 PC방. 근데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 부분도 있는데 결국에는 태국이나 약간 이제 못 사는 나라라고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동남아권도 결국에는 한국 시장이랑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기본적인 그 PC 사양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점점 개선되고 있는 인테리어. 아직까지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이제 세 번째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이제 그쪽도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뭐 PC방 한다고 해서 뭐 국내에다가 꼭 안 해야 되느냐 할 거면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거고 절대 PC방은 규모가 크다고 해서 동업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동업으로 업무 분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업으로는 잡아먹 먹어서 나중에 싸움밖에 안 나고 재투자 안 되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를 이거는 안 된다. 네. 이거 한번 정리해서 좀 한번 얘기해 줘봐. PC방 한다면 아니면 하지 마. 저는 하지 말아주지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네. 지금까지 얘기해서 동업,
동업 있잖아. 동업은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진짜 얘기하신 안 거는 된다는 거 있잖아. PC방을 하되 PC방을 하되 음.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라는 그걸 그렇지. 얘기하시는 거죠. 말 그대로 PC방은 첫 번째 음. 동업을 하면 안 돼요. 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이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업무 분장을 통해서 각자의 파트가 있어서 그걸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라면 그렇다면 서로 도움이 괜찮지. 필요한데 PC방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오토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만 결코, 투자하고 네, 돈만 묶어서 나중에 보면 수익 분배도 애매하지 분들어. PC방의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막 경쟁사 들어왔을 때 1년, 1년 반? 원금수도 안 끝난 상태에서 재투자를 못 하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절대 첫 번째 동업을 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대출을 50%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물론 돈이 있어서 자기 사업에 다 투자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자기 자본이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PC방을 한다고 했을 때 뭐 PC방 프랜차이즈를 우리도 계속 해왔고 그 사업도 해봤으니까 잘 알지만 돈 없는 사람이 쉽게 차릴 수 있는 게 PC방이죠. 제일 시설 담보로 편하지. 돈이 나올 수 있고 뭐 리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억대까지 갖출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거 금리 이거 엄청 비싸죠. 최소가 14%에서 거의 20%, 21%만 이 정도 사이가 되는데 이거 나가는 이자랑 원금이랑 갚다 보면 결코 손익분기를 3년 안에 땡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통계의 함정이죠. 이건 계산의 함정. 그 1년 반 뭐 이 정도면은 뭐 수익 뽑습니다. 근데 내인건비는 여러 가지가 계산이 안 된 것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친한 지인도 그렇고 이놈의 대출 때문에 나중에 가서 3년 후에 정말 수익이 안 나와서 내가 이걸 접었을 때 남는 건 빚밖에 없더라. 심한 경우는 신용불량까지 가가지고 개인 회생도 뭐 신청 한 해 만에 이런 상황까지 가니까 그럼 전재산을 탕진하고도 무리하게 생계가 안 대출하지 됩니다. 마라. 네. 그래서 대출을 결코 50% 이상을 넘기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거고, 세 번째는 결코 남이 해주는 걸 기대하지 마라. 맞아. 내 장사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모든 업종이 동의를 하겠지만 내 장사는 내가 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말고. 그렇죠. 초심도 되게 그 초심이죠. 그게 시작할 때는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네.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흐름을 잡았어, 됐어. 마음 놓는 순간 손님이 이탈이 되고 있는 걸 못 느끼는 경우 많이 생기죠. 절대 그 세 가지 이건 꼭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번째라고 꼽는다면 아까 이제 형님도 얘기하셨듯이 내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죠. PC방은 게임에 빠지면 안 되고 네, 술 장사는 술에 빠지면 안 되고 네, 이런 것처럼 거기에 스스로 빠져버리면 결코 제일 중요한 정말 손님들의 니즈 파악이 안 되고 시대의 변화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진짜.